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혼과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약간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혼주의가 잘못됐니, 딩크족이 잘못됐니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혼소송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없는 케이스도 접합니다. 근데 비혼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는 이제 딩크족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아이가 없을 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 19에서 34세 기준의 경우에는 미혼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35에서 39세의 경우에는 결혼이 이제 확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출산을 하는 청년층의 나이가 34세, 보통 의학적으로 35세부터를 노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미혼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혼인신고를 한 딩크족과 관련해서 통계도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25에서 39세인 젊은 층 기혼 가구 중에 27.1%는 자녀가 없었고요. 요거를 맞벌이 가구로만 집중을 해서 보면은 맞벌이인데 무자녀인 부부가 2022년 기준 36.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벌이의 경우에는 13.5%라고 해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 아이를 갖는 건 당연히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니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간에겐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원해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인 의사로 비혼이나 이제 비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했지만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비혼과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혼이나 딩크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이 딩크나 비혼의 문제는 개인 가치관의 문제겠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딩크족이 아닌 부부들이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족인 사람들 또는 비혼인 사람들의 부양 인구도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비혼하고 딩크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사회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물론 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인적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적공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나오는 논의가 싱글세에 대한 논의가 있죠. 싱글세 또는 비출산세랄까?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은 세금을 더 부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싱글세를 걷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개인의 의사결정으로만 보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자산축적인 측면,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나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차이가 없다면은 자산축적인 측면이나 자유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향후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 이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 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이나 국가적 이익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거죠.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이런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의견 교환을 해보려고 주제를 갖고 왔는데, 블라인드에서 얼마 전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왜 애 안 낳는다고 불이익을 받아야 돼? 라는 글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내가 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만드는 게 맞느냐, 왜 세금을 더 뺏어가냐, 이런 취지인 거죠. 이거는 사실 야경국가 시절,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어떤 거를 실천하고 있었던 국가의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겠죠. 자유주의적 견해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선택에 따른 것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개인에게 지어지는 구조여야지 이게 맞는 건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득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사구조 자체가 자유주의적인 구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일수록 보통은 자신의 의무 이행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를 낳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를 통한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행위죠. 실제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소득세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죠. 문제는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 낳은 가정은 결국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명목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인 것과 3명인 것의 소비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여러 가지 세금을 또 내겠죠. 당연히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하면서 소득을 올릴 테니까. 또한 이 부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도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자율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신적 아동학대 규정 등으로 인해서 사실 말로 혼내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부모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학대를 정당화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 훈육과 관련해서 조금 자율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해요. 법상 규정에서도 민법상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었는데 징계권 규정도 삭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았을 때 한국의 부모들은 과거보다 의무는 많아졌고요. 물론 양육에 있어서 복지 지원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사회 자체가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부가가치도 많이 증대시키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게 아이를 가진 가정인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무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금도 많이 내고요. 순수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아이를 낳는 거는 경제적 이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 연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이게 만 18세까지 기준입니다. 만 19세부터 성년이기 때문에 양육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8세까지 기준으로 평균 3억 6,500만 원이 이제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높을 겁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시 세금을 또 내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국가는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3대 세수가 있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3억 6,500만 원을 써서 아이를 키웠고 물론 양육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아이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효용이나 경제적인 이익, 사회에 기여하는 세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에도 사실은 이런 이익이 공유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개인으로서는 이득이 될 수가 없지만 키워놓으면은 사실 부모만 받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분배되게 돼 있어요. 한국은 지금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시스템 자체도 내가 기여한 만큼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겠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정책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메디세이브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어요.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는 의료비 지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내가 낸 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소득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서 이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건강보험 같은 거가 내가 낸 만큼만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니까 강제로 징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혼과 딩크족의 경우에는 애를 낳은 가정보다는 사실은 조금 혜택을 보는 쪽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의 자산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국방이나 치안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 국방이나 치안의 경우에는 이것도 결국에 새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주로 남성이긴 합니다만 청년 남성이 책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나 국가는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혜택을 국가로부터 더 많이 받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대부분은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체계나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출산율이고 또 이런 비혼 비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간접세 등을 통해서 소비세 등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나 결혼을 한 경우가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소비가 늘어나고 더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서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소득세 인정 공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소득세 관련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아이 낳은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둬야겠죠. 국가가 애를 낳으면 적어도 국가가 애를 낳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애 낳는 것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혼과 딩크족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 비혼과 딩크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꾸역꾸역 힘들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비혼과 딩크족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론이니까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애를 낳으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고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혼이나 딩크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력이 약해지면은 바로 우리 세대가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건 우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인 해결책 측면에서는 해외도 고민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라는 이 본국의 힘에 따라서 외국인이 대우받는 것도 달라진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되지만 이것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자체가 출산율도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도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공멸의 길로 계속 사회 구조가 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비용 보조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그나마 출산을 장려해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